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참 이게 광동, 음녀, 우부, 투부 요새는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죠. 광동, 미친 아이, 헷가닥한 거예요. 음탕한 여자예요. 우부, 어리석은 지아비이고요. 질투하는 지엄의 부인이에요. 사실 다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결혼하기 전이고 이건 결혼한 다음 얘기죠. 어리석은 그 헷가닥한 남자와 음탕한 여자, 또 어리석은 남편과 질투하는 부인. 그래서 사실은 이 사상의학에서는 이게 다 안 좋은 걸로 봅니다. 이런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오늘은 이 분야가 일부러가 아니라요. 원문이 좀 길어요, 내용이. 그래서 원문이 좀 길다 보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때보다 한 몇 배는 더 깁니다. 잠깐 좀 보겠습니다. 광동은 비례 음녀하고 음녀도 역에 광동하며 우부는 비례 투부하고 투부도 역에 우부하나니 이 물리로 관지하면 즉 음녀는 다나 광동 지배야요 우부도 여기 투부 지피랴라. 개음녀 투부는 가이위 악인 척인지 배피랴요 불가이위 군자 귀인지 배피랴라. 광동은 그 미칠 광자거든요. 우리가 미쳤다고 하는 거는 자기 전공 분야나 올바른 게 미쳐서 대학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흔히 그런 아인슈타인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과학분야도 미친 사람이라고. 미쳤으니까 그 대단한 그 학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올바른 데 미치는 건 적당한 건 좋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보통 미쳤다고 하는 거는 그는 이제 보통 말할 때는 이제 보통 상식과 반한, 상식과 어긋나는 거를 말하는 수가 많아요. 어쨌든 여기서는 나쁜 뜻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광동, 미친놈. 어쨌든 미친 사람은 반드시 음탕한 여자를 좋아하고 좀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떨어진 사람들은 또 보통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여자가 아니라 음탕하게 이리저리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반드시 좋아하고 또 음녀도 또한 역시 광동을 사랑하며 서로 좋아하는 거야. 얘는 끼리끼리라고 뽕짝이 맞는 거야.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 노름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요. 여행 좋아하는 사람 여행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 이런 거지. 뭐 맨날 도서관 가려고 하는 사람하고 여행 가려고 하는 사람하고 만나기 쉽지 않아요. 만나도 금방 헤어져요. 왜냐면 스타일이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광동과 음녀가 짝짝꿍이야. 또 우부, 어리석은 지아비는 반드시 투부, 질투하는 부인을 반드시 사랑하고 또 투부, 질투하는 부인도 역시 우부, 어리석은 남편을 사랑해요. 끼리끼리거든, 이것도. 그러니까 참 현명한 사람은 현명하게 모이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게 서로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니 물리, 예를 들어 물건의 이치인데요. 이 물은 이때는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인물, 사람을 말해요. 사람에 대한 이치, 모든 만물에 대한 이치로 볼 것 같으면은 음녀는 단연코 광동, 미친 사람이라 광동의 배피, 짝과 합해더라. 짝짝꿍이 맞아서 둘이 결혼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짝짝꿍이 맞고 또 어리석은 지아비도 역시 투부의 배필이 짝에 마땅하더라. 서로 짝짝꿍이 맞더라. 결국은 문장은 무지하게 길은데요. 사실은 광동과 음녀가 짝짝꿍이 되고 우부와 투부가 짝짝꿍 된다는 얘기예요. 문장 무지하게 길어도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요. 대개 음녀와 투부는 가히 악인, 나쁜 사람과 천박한 사람의 배필이 되는 것이고, 될 수가 있고, 불가의 군자나 귀인의 배필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왜? 천박하게 노르니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천하게 노르면 오래 가지 못해요. 귀하게 놀아야 돼. 그래야 군자와 귀인의 짝이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잠깐은 즐길 때는 천박하게 노는 게 좋아요, 사실은. 천하게 노는 게 좋은데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가능하면은 자, 악인과 천인이 좋겠어요? 아니면 군자나 귀인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군자나 귀인이 되는 걸 좋겠죠. 수준을 높게 놀아야죠. 수준을 얕게 놀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높아져야 돼요, 수준이. 천하게 놀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문장 무지하게 길은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자, 번역을 보겠습니다. 광동. 미친 나이니까 못된 짓을 하는 소년.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광동은 반드시 음녀, 음탕한 여자를 사랑하고 또 음녀도 역시 광동을 사랑하며 우부, 어리석은 남자는 투부, 질투가 많은 여자를 사랑하고 또 투부도 역시 우부를 사랑하나니 물리, 만물의 이치로 볼 것 같으면은 음녀는 단연코 광동의 배필에 합하고 우부도 역시 투부의 배필에 마땅하다. 대개 음녀와 투부는 악인과 천인의 배필이 될 수가 있고 군자와 귀인의 배필은 될 수가 없더라.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런 얘기를 하고 이게 왜 자꾸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유명한 메두사죠. 아, 얼마나 무서워요. 머리에 막 뱀이 있고 신화인지 신화적인 얘기입니다. 어쨌든 무서운 여자 중에 한 명이죠. 질투의 화신이죠. 광동과 음녀가 한 짝이고요. 우부와 투부가 한 짝이래요. 짝짝꿍이래요. 다 끼리끼리 만나더라. 이런 얘기들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또 원문을 좀 보세요. 사실 이게 좀 몇 개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이, 이 단락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내가 일부러 한 거 아닙니다. 원문이 그렇습니다. 칠거지악 중에 음거, 투거, 위수악이 세속이 불지 투자지의하고 단이 증질 중첩으로 위헌이다. 귀인지 개사 최중하니 즉 부인은 필불가증지 귀인지 유첩이나 이난가지 보니 미상불제여 중첩이니 부인지 증질 중첩지 삼이자는 유이 부인지 현덕야니 하소당어 투자지의 호와. 칠거지약. 칠거지약은 예전에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예전에 부인이 잘못하면은 이혼할 수 있는 거리가 7가지가 있었대요. 그 중에 사실 이게 참 좋은 뜻으로 말하면 좋은데 나쁘게 말하면 악용될 수도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칠거지약 중에 그 가운데 음란한 여자는 내보내고 질투하는 여자를 내보낸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음거, 투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란하거나 질투하는 여자가 제일 으뜸머리 악이래. 나쁜 거래요. 이렇게 봤대, 예전에 조선시대 때. 이렇게 해서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데 근데 세속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 투라고 하는 글자, 이 음란한 것뿐은 한데 투라고 하는, 질투한다는 투자, 질투한다는 그 글자의 명분을,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만 중첩, 예전에 첩을 여러 명 뒀었거든요. 첩을 여러 명 두는 거를 증질,
여기는 질은 미워할 질자래요. 미워하고 미워하는 거야. 중첩을 미워하는 것으로서, 중첩을 많이 두는 거를 미워하는 것으로서 말로 삼은 것이다.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를 결국은 첩을 여러 번 줬기 때문에 그걸 질투하는 것 때문에 나쁘게 봤다는 거예요. 사실은 질투의 뜻이 그런 뜻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당장 첩을 많이 뒀다고 그게 잘못이 아니라 필요할 땐 둬야 되지만, 예전 시각입니다. 조선시대 그랬지만, 이제 그거 자체가 아니라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귀인, 예전 사람들 귀인이 계사, 예전에는 이제 후사를 잇는 게 아주 중요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손을 못 낳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자손을 두기 위해서 첩을 뒀대, 예전에. 뭐 지금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르죠. 어쨌든 귀인이 후사를 잇기 위해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니, 예를 들면은 부인은 반드시 귀인이 첩을 두는 거를 불가증질,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다. 왜냐면 자손을 얻어야 되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근데 문제는 자손만 얻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싸운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란의 소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집을 혼란스럽게 하는 근본이, 집이 막 풍기박산되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는 근본이 어디에 있어? 미상불 중첩, 여러 명의 첩을 두는데 일찍이 있지 않은 적이 없으니, 거기에 있으니. 사실 부정법 부정이거든요. 이게 강조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첩을 둬서 후사를 잇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권모술수를 써서 사람을 홀리게 만들거나 해서 집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게 문제가 돼요. 이런 것이니, 그래서 부인이 중첩이 삿대고 미혹하게 하는 거, 아첨하는 거를, 삿대게 하고 아첨하는 거를 미워하는 거는. 그러니까 첩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첩이 못된 짓을 하는 걸 미워하는 거예요. 아첨하고 이간질하고 엉뚱한 짓, 그거를 미워하는 거는 오히려 부인의 현명한 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을 두는 건 좋아, 첩을 두는 건 좋은데, 첩이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하는 거, 그거를 미워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교묘한 말이죠. 그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행위를 미워하라는 얘기죠. 나쁜 행위를 하나. 이런 것이니, 어떻게 투라고 하는 건 질투한다는 글자의 명분을, 그러한 뜻에 해당되는 바가 있겠는가? 그걸 제대로 알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질투의 의미예요. 투라는 의미는 부인을 첩을 뒀다고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 거. 이간질하고 나쁜 짓 하는 그거 자체를 미워하는 거야. 그런 건 괜찮다는 거야. 그건 오히려 부인의 현덕이래요. 왜냐면 집을 더 평화롭게 만들고 잘 오손도손하게 만들으니까. 그래서 집을 운영을 하게 만드는, 이렇게 이건 이제 조선시대 때 이렇게 봤대요.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요. 자, 번역을 보겠습니다. 칠거는 이제 7가지 허물이 있거든요. 7거지악 중에 음란한 사람을 내보내는 것과 투거, 질투하면 내보내는 것이 수악, 악의 으뜸이 되지만 세속 사람들이 투라고 하는 글자의 명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만 중첩, 여러 명의 첩을 두는 거를 질은 이제 질병할 때도 질자인데, 여기서 동사에 미워한다는 뜻이거든요. 증질하는 것으로 말로 삼았다. 귀인이 대를 잇는 것이 가장 지금은 많이 개념이 다르죠. 지금 한 명 낳는 집안도 있고 없는 집안도 많은데, 예전에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하여니 부인은 반드시 귀인이 첩을 두는 걸 증질하지 말아야 하나, 난가 집안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야. 소란스럽게 만드는 집안의 근본이 일찍이 중첩에 있지 않은 중첩 때문에 있는 것이니, 부인이 중첩이 3위 간사하게 놀고 아첨하는 거를 행위를 미워하는 거야. 그런 거는 오히려 부인의 현덕이더라. 밝은 덕이다. 왜냐하면 집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네 어째 투자의 명분에 해당되는 바이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진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친구들이 있는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요. 그래서 있었는데 서로 사이좋게 놀아야지 질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친구 사이도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투라고 하는 거는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미워해라. 나쁜 짓 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지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의 투의 의미를 재해석을 한 겁니다. 자, 또 원문이 나와. 이게 참 원문이 좀 길어요. 보겠습니다. 시운 도지 요요여 기여 진진이로다 지자우기여 의기가인이라 하니 의기가인자는 호연낙선이 의여가인지위하여 불의기가인자는 투연질능이 불의여 가인지위하라. 시경에 말하기를 도지요요. 도는 복숭아야. 복숭아 요요는 그 잎이 복숭아가 아주 맛있게 익었을 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죠? 그거를 말해요. 요염하다 그러죠. 복숭아의 요염함이요. 복숭아가 멋있구나.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형용사예요. 그 이파리가 진지는 푸른 거예요. 아주 그냥 그 하나는 붉고 하나는 푸르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복숭아가 아주 붉구나. 그 이파리는 매우 싱싱하도다. 매우 푸르도다. 지자. 이때는 이 자식이란 얘기야. 이 자식이 우기 그 동양 그 한문에서 귀라고 하는 돌아갈 귀 있잖아요. 시집 간다는 의미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친정에서 잠깐 태어났지만 그건 잠깐 태어난 거고 결국은 시댁으로 와서 평생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돌아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잠깐 시댁에 잠깐 태어나서 원위치로 온다래. 그래서 귀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귀라고 하는 건 돌아간다고 하는 거는 시집 가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지는 이 자식의 이 여자가 이 자녀가 시집을 가는구나 이런다. 지자우기여. 시집을 가서 어떻게 돼요?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그 집안이 반듯하게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을 마땅하게 제대로 잘 만들더라. 시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사실 요거는요. 제가 가끔 주례를 쓸 때 그 주례사로 제가 시경의 한 구절을 읊어줄 때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많이 결혼식 때 축사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멋있어요. 복숭아가 매우 멋있구나. 이파리도 싱싱하구나. 그 여자가 시집을 가는데 그 집안을 매우 좋게 만들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 집안을 마땅하게 한다고 하는 거는 호연, 현명한 사람을 좋아하고 낙선, 선한 거를 즐기면서 그 집안 사람들의 마땅히 한 거를 말하는 것이고 불의기가인자는 그 집안 사람 마땅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냐. 투연질능, 현명한 사람을 질투를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할 질자가 투연, 현명한 사람을 질투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질투해서 그 집안 사람에 마땅하지 않게 하는 것을 이런 것이다.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면 서로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잘 되는 호연낙선에서 잘 돼야 되는데 반대로 투연질능하면 어떻게 돼서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번역을 보겠습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복숭아가 요요하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요하며 그 이파리가 매우 무성하고 좋더라. 이 자식이 시집을 가며 그 가인을 마땅하게 한다라고 하였으니 가인을 마땅하게 한다고 하는 거는 호연, 현명한 사람을 좋아하고 낙선, 선을 졸기면서 그 집안 사람들한테 마땅하게 하는 것을 이룬 것이고 또 가인을 마땅하게 하지 않는 자는 투연, 현명한 사람을 질투하고 질능, 능력 있는 사람을 질투하여서 5분 남았어요. 자,
지자우기는 시집 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시집 가는 거를 이 자식이 시집을 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범인가의 질병이 연면하며 사망이 상수하며 자손이 우치하며 자산이 영락자는 막비우부투현의 투연 질릉지 소주추야니라. 보통 집안에서 질병이 연면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누군가 계속 아파. 또 사망, 사람이 죽는 것이 계속 이어져. 예를 들면 또 자손들이 어리석어요. 우매하고 어리석어요. 유치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산, 그 집안이 영락,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우부, 어리석은 지압이나 투부가 그 현명한 사람을 미워하고 능력한 사람을 미워하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다. 아주 멋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이 결국은 스트레스로 인한 거야. 그리고 어리석은 짓을 해서 그렇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가의 질병이 계속 이어지며 사망이 계속 따르며 우치, 어리석고 미련함이 또 자산이 다 쇠락하는 거는 우부와 투부의 투연질능에서 나온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병의 근원은 뭐라고요? 투연질능이다. 현명한 사람을 좋아해도 오히려 질투하면 안 되고요. 능력인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오히려 박수를 쳐야 돼요. 근데 사촌이 땅 사먹고 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병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즐겁게 웃어야 돼요. 이거 어려워, 사실은 생각보다. 그래서 결론을 좀 보겠습니다. 광동과 음녀, 우부와 투부는 한 세트다. 끼리끼리 놀더라. 질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미워해라. 그리고 지자우기는 이 자식이 시집을 간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만병의 근원은 투연과 질능이더라. 현명한 사람을 미워하고 능력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광제설의 특징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당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